우벤처 포럼이 만들어진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의대를 다니셨잖아요. 예. 네, 의대 다니시다 이제 중퇴하시고 중퇴를 했죠. 예, 중퇴하시고 이제 그 벤처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저희 삶 자체가 예. 저는 저희 할아버님도 의사, 아버님도 의사, 뭐 지금 내 동생도 의사. 그러니까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었고 자연스럽게 뭐 꿈도 아니라 나는 뭐 당연히 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의대를 다니는데 그때가 1974년이에요. 네. 제가 7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14년도에 의대 본과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때 상황이 72년도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장기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 오고 68년도가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한 번 더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두 번 연임제잖아요. 8년까지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그때 8년을 했어. 하고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한 번 더 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 또 욕심이 나셔가지고 이분이 아예 대통령 선거 자체를 안 해버리고 체육관에서 하자. 그냥 뭐 그럼 내가 종신 대통령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게 유신헌법이에요. 그래가지고 73년도에 그걸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. 그냥 다 반대한다고 대학생들이 다 거리로 나왔지. 73년도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냥 군대를 풀어가지고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대학을 다 막아버렸어. 그래가지고 9월에 그냥 학교를 완전히 다 폐쇄를 해버렸다. 그래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갔지. 집으로 갔는데 의대는 다른 과는 가만히 있어도 또 학년이 올라가. 학교 안 가도. 근데 의대는 수업일수를 안 채우면 학교로 올라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우리는 이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 돼. 남은 공부를. 근데 공부하러 모였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120명에서 우리 반이 120명 모인 자리에서 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야 우리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느냐.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 대통령 선거도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.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토론 좀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 1시간 하고 있었다고. 내가 사회를 보면서. 근데 그 사이에 그것이 정보가 새가지고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120명을 전부 다 그 경찰서를 끌고 갔어. 우리가 무슨 대모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앉아서 평화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 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.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했다고 잡아다가 놓고 120명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전부 다 와서 유치장에 집어넣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누가 주모자냐 누가 누구는 주모자랄 것도 없죠. 내가 사회를 보고 몇 명이 그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한 거지. 이건 문제가 있다. 민주주의 사회에서. 그 발언한 사람들 7명을 모아가지고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고 군사법정에 세웠어. 그래가지고 내가 1심에서 12년 받고 형 7년 확정되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았어요. 그리고 이제 1년 한 1개월 살고 나오니까 이제 뭐 그 학교에서 정부에서 이제 복학을 안 시켜준 거야. 근데 우리만 또 복학을 시켜주더라고. 연대 그 총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면서 복학을 시켜줬다고 그랬더니 3월에 복학을 했는데 5월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총장까지 다 쫓아버렸어. 그러니까 이제 학교 쫓겨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.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뭐 할 거야.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독일에 있는데 아는 분이 독일로 와서 공부해라. 학생이 공부해야지. 그럼 독일 가려고 하니까 여권을 안 내죠. 이 정부가. 나가면 또 뭐 반치인사 되는 거. 정부가 반치인사를 만들었지.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갖다가 그 감옥을 갖다 놓으니까 그래갖고는 외국도 못 나가게.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. 진짜 완전히 손발에 다 묶여버렸어요. 그래갖고 시작한 게 포장마차 시작했어. 그래 포장마차 한 6개월에서 돈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포장마차 해보는데 그거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안 되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오파상 하나 차렸지 그 당시에. 그래갖고 이제 오파상에서 뭐 돈도 좀 꽤 벌었지. 벌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뭐 완전히 뭔가 나라를 개판을 만들어버렸잖아.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 전두환이 반대하는 뭐 이런 거 하다가 또
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1년 동안을 직원이 한 50명 되는 회사의 사장인데 1년 동안 그 광주민주화운동 연론이 예. 돼가지고 지명수배가 된 거야. 독립왕래 내 원티드 해가지고 고향한테 얼굴 붙어 있는 거야. 예. 그럼 1년 동안 도망을 다녔지. 막 전국 각지로 다 처음부터 전국 각지를 못 다녀. 왜냐면 지방 가면 바로 잡혀버려. 아, 그래요? 왜냐면 터미널에서 이렇게 저분 다 잡혀버리니까 네. 서울에 있으면 도망 다녀. 서울에서.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영국 어느 데가 숨어 있으면 찾기 어렵거든. 예. 서울에서만 한 1년을 내가 도망을 다녔지.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계엄령 해제되고 네. 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는 가보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. 빚만 한 2억 정도 빚져 있더라. 그 당시. 그때 당시 2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. 그러니까 그 빚 갚느라고 또 뭐 고생했지.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. 예.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그 벤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. 세상 시대가 나한테 그렇게 강요한 거지. 불가피하게 이제 시작을 하셔서 또 막 크게 하시고 지금 또 하나 TV도 또 하셨다가 또 하나 TV 했다가 예, 또 넘기고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벤처 1세대임에 분명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예,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좀 뭐라고 보세요? 창업을 하려면 네. 우선 자기 확신. 자기를 설득을 해야 돼. 네. 왜 창업을 해야 하는지. 확신만 있으면 아니 이게 우선 첫째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지. 네. 창업이라는 게 결국은 남을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. 네. 근데 첫 번째 과정이 자기를 설득해내야 돼. 내가 왜 창업을 해야 하는지. 다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길 중에서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네. 창업의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돼. 근데 설득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철학이에요. 철학이 있어요. 저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. 네. 왜 뭐 그냥 돈 벌어서 흥청망청 살고 싶어서 하는 건지 네. 아니면 돈 벌어서 정말로 세상에 아니면 뭔가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설득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설득이 네. 돼야 한다. 그래서 그런 그 철학이 있는 자기 설득 과정이 네. 필요한 거예요. 그것이 된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사업에 관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야 돼요. 시장에 대한 이해. 자기가 뭐 전자책 만드는 사업하고 싶으면 전자책 산업계에 대해서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, 시장의 메커니즘,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이거에 대해 충분히 자기가 조사가 돼야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업을 혼자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처음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 혼자서 모든 역량을 다 갖출 수가 없어. 네. 우선 우리가 요즘에 뭐 IT 벤처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기획해야죠. 그다음에 개발해야지, 디자인 있어야지, 마케팅 있어야지. 한 사람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. 이걸 한 사람이 만약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기획자다. 그러면 개발, 디자인, 마케팅 네. 전부 다 돈 주고 고용해야 돼. 그렇죠? 네.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. 그리고 돈 주고 개발시키면은 돈 받은 만큼만 개발을 해줘. 좋은 그런 그 자기 열정은 없이 열정이 그냥, 없이 그러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. 그러면 좋은 그 퀄리티가 안 나와. 그러니까 결국은 코파운더를 창업자를 찾아야 돼. 내가 기획자라고 개발자 찾아야 하고 또 디자이너 찾아야 하고 마케팅 찾아야 하고 그 과정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팀을 짜야잖아. 그 과정 자체가 자기 사업계획,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. 그러잖아요. 남을 데려다가 같이 동업하자 하고 개발자 설득을 하면 개발자한테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돼야지만 이 사람이 또 참여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사업계획 자체가 훨씬 더 성숙돼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, 거기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이해, 충분히 시장을 자기가 꿰뚫어 보고 있어야 돼. 그 시장에 대해서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창업 동업자들 모아야 돼. 그게 세 가지가 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. 요즘에 토크 콘서트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.
그러니까 고벤처 포럼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자들하고 그러니까 벤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또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도 많이 하고 계신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다리를 놔주시는 거고 또 이렇게 새로 창업을 하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뭔가 이렇게 좀 교육이라면 교육일까요? 좀 이렇게 뭔가 전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.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. 인간관계.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네. 만들어내느냐. 거기에 따라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네. 투자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.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 초창기 기업들, 네. 초기 기업들을 투자하는 데는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해. 왜냐하면은 이 벤처 캐피탈들은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해서 네. 매출도 내고 이익도 내니까 그걸 계량화해 가지고 뭐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이냐 이거 보고 투자해 주기 때문에 네. 훨씬 쉬워요. 네. 투자 자체가. 근데 엔젤 투자는 이 사람이 아이디어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데이터가 별로 없어.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의 역량, 이 사람의 경쟁, 품성 이런 걸 찾아내야 돼. 이 네. 사람을 그걸 근데 사람을 그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어쨌든 접촉 면적을 늘려야 돼.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야지. 데려다가 술도 먹여보고. 네. 우리 네트워크 파티 하는 게 뭐냐 맥주 한잔 먹어보면서 네. 이 사람이 속내가 어떤지, 이 사람이 뭐 정말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, 또 비전은 어떤지 뭐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, 인생 철학이 뭔지 네. 이런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신뢰가 쌓였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고객을 설득을 해야 하거든. 네. 투자자 설득이야.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파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놔야지 피드백도 잘 될 거고. 네. 그래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오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. 그 보시기에 성공하는 벤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? 저는 우선 자기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. 그 다음에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, 네. 그 다음에 거래처를 행복하게 해주고, 그러면 돈은 저절로 걸리는 거죠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네. 크게 성공한 사람들, 오래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지키고 있다. 그러니까 우선 자기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죠. 네. 비전을 공유해주고, 그 사람들과 모든 걸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. 네. 그러니까 그럼 직원이 행복하면은 그 직원이 상대하는 사람이 고객이잖아. 그럼 고객을 즐겁게 해줄 거고 고객을 행복해 해주니까 고객이 계속 여기를 찾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또 거래처가 있잖아요. 나하고 하는 거래처. 네, 네. 거래처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보통 우리가 갑과 을이라고 그러잖아. 네. 대부분 보면은 뭐 이런 대기업들 보면 갑이고 네. 그 다음 중소기업도 을인데 네. 갑과 을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아요. 그렇죠. 안 상하 좋죠. 관계가 상하 관계가 돼 있지.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을을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고 그러면 을이 갑을 배울 때 자기가 만약에 가장 제일 좋은 게 기술이나 제품이 있으면은 그런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그런 정보나 기술을 제공해 주지 않겠냐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해요. 돈밖에 못 본 사람들이 많아, 대한민국에. 흔히 말하는 졸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. 그런 사람들이 많죠. 오늘 지금 대한민국 재벌도 다 졸부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국민들 존경도 못 받고. 인생이 길어요. 사업도 길어. 롱런 해야 돼. 100년, 200년 갈 수 있는 기업들은 네. 그런 철학을, 행복의 철학을 못 가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 이제 앞으로 좀 여러 투자 말씀도 듣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들으셨잖아요. 좀 앞으로 좀 뜰 것 같은 좀 그런 건 기술이나 뭐 이런 건 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모바일, 네. 소셜 네트워크, 그 다음에 클라우드, 그 다음 빅데이터 이게 지금 메가 트렌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잘 접목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면 네. 거기서는 성공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는 게 네.
지금이에요. 지금 딱 한 2, 3년 앞으로 2, 3년 기회가 있는 거라고. 그게 뭐냐면은 큰 전환기에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인터넷을 데스크탑이나 뭐 이렇게 PC로만 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24시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로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내후년 정도까지 되면은 그게 성숙될 거라고. 네. 모든 사람이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네들까지 스마트폰을 갖는 네.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사업 기회가 변화식의 기회가 있잖아요. 사업 네. 기회라는 게.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네. 거고, 그 다음에 인터넷 양이 많아지니까 24시간 인터넷을 하게 되다 보니 모바일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데이터량을 옛날에는 자기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야 하니까 이 서버 비용 감당해서 저장이 안 됐어. 네.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가 가능하니까 클라우드 상태에서 누구나 갖다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졌고, 그리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그 데이터량을 분석하면은 우리의 미래의 어떤 행동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. 네.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요. 네.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뭐냐면 의사들의 정보, 네.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다 폐쇄적인 그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 있어. 자기 네, 그렇죠. 주머니 속에만 들어가 있거든.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걸 하던데 정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은, 그러니까 전국의 의사 병원을 갖다가 네트워크 다 묶어버려. 그러면 내가 서울에 A라는 병원에 가갖고 진찰을 받았어요. 네. 진찰을 받으면서 엑스레이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검사 다 했어. 근데 한 달 후에 내가 어디 부산에 가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게 돼. 그러면 부산에 가면은 내 이 데이터가 전부 다 클라우드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부산 의사가 내 아이디만 치면은 그 정보를 부산 의사가 딱 보고 오면은 조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. 그냥 11번 재보면 대부분 알 수 있잖아. 그럼 불필요한 중복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, 그 환자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전부 다 그쪽 의사도 보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의료 정보를 정부가 관리해서 클라우드 속에 묶어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뽑아올 수 되면은,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신약 개발도 쓸 수 있는 거고,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되지 않겠어요?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게 될 거고, 의료 비용도 절감될 거고, 그런 식으로 이런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내느냐 하는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벤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걸 좀. 벤처 교육 활성화라는 거. 그러니까 학생들이 벤처 창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. 그건 이제 창업 교육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미국에 그 카우프만 재단이라고 있어요. 미국은 그 카우프만이라는 제약회사 CEO 하던 분이,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7억 달러인가 우리 돈으로 7천억 정도를 갖다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카우프만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업가 정신 교육, 창업 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 각 전역에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그걸 보고 그랬다고.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업가가 없잖아요. 그렇게 돈 많은 기업가가. 삼성이나 나뭐 현대 같은 데가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 안 하잖아요. 그건 정부가 해야 돼. 정부가 돈 예산해가지고 뭐 카우프만 꽂고 가져다가 한국에 커스터마이즈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정식 교과 과목으로 창업교육,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, 뭐 유치원 때부터 집어넣자 이거지. 그러면 그건 정부가 해야 하거든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창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가 정신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단순히 국영수만 단단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고 크면은, 그러면서 위인진도 있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창업에 대한 나름대로 꿈을 갖게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그 구호 벤처스 포럼 고영하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